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혹시 화나는 일은 없으셨나요? 네, 요새는 뭐 인터넷이나 TV를 틀면 참 화가 많은 세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잡병원류 서촉이라는 책에서는요, 뭐라고 그랬냐면, 노는 다스리기가 어렵다. 간을 균형 있게 조절하여야 노를 다스릴 수가 있다. 네, 그 말인즉슨 화가 일단 일어난 상태, 분노가 폭발한 상태에서는 엔간에서는 그 화를 누그러뜨리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 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도록 간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한약의 관점에서 보면 쉽게 설명이 됩니다. 우리 다섯 가지 감정, 오감은 다섯 가지 장기, 오장과 1대1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분노, 화, 성내는 것은 이 간과 연결된 그런 감정입니다. 그래서 화를 막 내게 되면 간이 상하게 되고요. 또한 간이 안 좋은 사람은 화를 쉽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화를 내고 또 간이 또 상하고 간이 상하니까 또 화를 내고 화의 악순환이 점점 이어져 가면서 화를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오장은 서로 그 상극 상생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요. 간의 화는 그 비장의 그 운화 기능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를 잘 내시는 분들은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체내에 습이 쉽게 몰리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쉽게 피곤을 느낍니다. 이 간의 특성을 살펴보면요. 간의 양기는 항상 남아돌고 간의 음혈은 항상 부족하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간은 우리 인체의 화학 공장이기 때문에 계속 그 공장의 기계를 가동하다 보면 네, 열이 발생하게 돼 있죠. 그래서 간을 치료하고 화를 다스리는 방법으로는 그 간에 열을 내리고 그리고 간의 음혈을 보충해주고 삼각관계로 인해서 억제를 받은 비의 운화 기능을 올려주는 그런 등등의 그런 치료법을 쓰게 됩니다. 오늘은 그 간의 화를 내리는 음식과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치자입니다. 치자는 뭐 이렇게 생소한 약재는 아니죠. 네, 간과 담낭의 습열을 제거하고요. 황달의 치료에 쓰이는 그런 약재입니다. 또 그 심장의 열을 내리고 스트레스를 없애는 효능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눈이 충혈되고 부어서 아픈 증상에도 이용되는 그런 한약재입니다. 네, 주의하실 점은 그 치자는 차가운 성질이기 때문에요. 비위장이 그 기능이 약간 떨어져서 설사하시는 분들은 복용에 약간 네, 주의를 기울이시고요. 요거는 물 1리터에 한 대여섯 개 정도 넣으셔서 끓이시면 되는데 맛은 우리가 뭐 치자 꽃 향기 정말 굉장히 좋죠. 네, 약간 그런 향이 나면서 차로 즐기시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국화차입니다. 네, 국화차는 네, 중약학 책에서도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소개가 되어 있냐면 간의 열을 내리고 간을 편안하게 한다. 그리고 눈을 맑게 하고요. 청열 해독 작용을 한다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황색 국화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네, 황국화가 있고 백국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효능은 비슷한데 그 쓰임이 약간 다른데요. 황국화는 풍열을 없애는 데 좋고요. 백국화는 간에 열을 내리고 간을 평안하게 하는 데 좋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황국화보다는 백국화가 있으면 훨씬 좋은데요. 네, 황국화도 네, 나쁘지 않고요. 네, 한 5g 정도를 끓는 물 1리터에 우려내시면 되는데요. 네,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이쁜데요. 네, 또 오늘은 맛을 어떻게 표현할지. 네, 네, 색깔은 네, 노르스름하고요.
네, 먹방 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네, 맛은 그 국화 향, 야, 그윽하고요. 화가 싹 누러지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향기도 좋고요. 네, 오늘은 상이 상당히 꽉 찼는데요. 복잡하고. 네,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요. 네, 각종 리듬 악기입니다. 도돌아파가 네, 음악 교육 채널은 아닌데 근데 공교롭게도 또 도돌아파가 또 그 개명 이름처럼 들려서 네, 사실 도도는 네, 한 음계 한 옥타브 맞고요. 도에서 도까지 여러 가지 음들이 있지만 어떤 음들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화음이 되기도 하고요. 불협 화음이 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음표와 심표 그런 것들을 잘 조화를 이루면 아름다운 화음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선율을 이어가듯이 풍성한 삶이 되고자 하는 뜻에서 도도롭고요. 라파는 그 히랍어로 치료한다는 그 치료의 의미, 그래서 도도라파인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그 화를 누그러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네,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각종 리듬 악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뭐 건강요법 중에는 뭐 미술 치료도 있고요, 뭐 음악 치료도 있기 때문에 리듬 악기를 준비해봤는데요. 사실 분노가 날 때 이거 리듬 악기 한다고 네, 화가 없어지지는 않고요. 네, 요 악기 던지지 않으면 다행인 거죠. 네. 어쨌든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네, 요거는 버드 사운드인데요. 불면은 그 부엉이 소리가 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요것도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불면은 부엉이 소리가 아니라 네, 헛바람 소리만 나는데 네, 한번 불어볼게요. 웬일로 부엉이 소리 좀 나긴 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 좋은데요. 네. 그리고 요거는 그 리듬 스틱, 리듬 스푼이라고 하는데요. 아, 네. 이건 실패고요. 이건 제가 아직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거는 클라베스라는 건데요. 네, 짧은 막대기 두 개인데요. 두 개 스틱으로 그냥 서로 부딪혀서 소리를 내는 건데, 네, 생긴 것만큼이나 소리나 기술도 네, 간단합니다. 네, 옛날에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할머니들 네, 그 다듬이 소리 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뭐 직접 저도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뭐 옛날 사극이나 전설의 고향 같은 데서 네, 들어본 듯한데 혹시나 그분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억눌림과 그런 화들을 다듬이로 이렇게 박자를 맞추시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풀어 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코끼리코라는 그런 악기인데요. 그 코끼리코라 해서 저는 처음에 코끼리코처럼 생겨서 그렇게 이름 붙여진 우리나라 말인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일본 이름이었습니다. 어때 이렇게 공교롭게도 이름이 잘 맞아 떨어졌는지는 참 신기한데요. 그냥 물결 치듯이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 타닥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추임새를 넣을 때나 어떤 일본 전통 그 무용이나 퍼포먼스에서 네, 이렇게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귀로라는 그런 리듬 악기인데요. 요거는 꼭 빨래판처럼 네, 그 생겼는데 네, 제가 좀 이렇게 현란하게 참 보여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네, 네, 이 악기 이름이 귀로라고 해서 혹시 한자어로 네, 다시 돌아온다 뭐 귀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도 했는데 귀로라는 것이 스페인어에서 유래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그 쉐이크라는 악기가 있는데요. 뭐 통처럼 생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상자처럼 생긴 것도 있고, 네, 달걀처럼 그래서 에그 쉐이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는 흔들어서 네, 소리를 내는 건데, 네, 그 소리가 상당히 네, 구성집니다. 네, 이런 소리 나고요. 네, 근데 요거 에그 쉐이크는요.
네,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마구 흔들면, 네, 마구 흔드는 대로 또 일정하게 네, 통제하면서 흔들면 박자감 있는 리듬으로 잘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리듬 악기이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그냥 흔들다 보면 재미도 없고 그리고 뭐 하나 싶기도 할 텐데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요. 그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네, 박자도 맞고 그리고 서로 어우러지면서 네,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습니다. 네,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분노와 화가 폭발할 때는 그 무엇으로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네, 국화차 한잔 마신다고 그 화가 싹 사라지거나 네, 쉐이크를 흔든다고 그 분노가 누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화가 쉽게 나지 않도록 그 간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화를 참으면 병이 된다. 네,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 화가 날 때는 화를 참지 말고 화를 내라.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이 커집니다. 화를 내게 되면 간이 상하게 되고 간이 상하면 또 쉽게 화를 내고 그래서 화의 악순환에 갇히면서 분노 조절 장애로 이어집니다. 예전에는 웬만해서는 이렇게 참을 수도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화를 억제를 하지 못하고 정말 작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버럭버럭 화가 나는 그 자신을 느낀다면 내가 화의 악순환에 지금 분노 조절 장애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고 잘 조절하셔야 되겠습니다. 화가 날 땐 참지 말고 화를 풀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 화를 푸는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으로 화를 푸는 방법이 습관화가 되면 나중에 문제가 커집니다. 만약에 물건을 때려 부수는 것으로 화를 풀게 되면 이것이 습관이 되면요. 나중에는 사소한 일에도 뭐라도 하나 때려 부셔야지 네, 분이 풀립니다. 네, 만약에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화를 푸는 게 습관이 되면요. 나중에는 사소한 일에도 어떻게 되죠? 네, 소리를 지르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폭력적이거나 뭐 폭음, 폭식으로 화를 풀게 되면 나중에 그 모든 게 자신에게 화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화를 푸시는 것은 뭐 폭력적이거나 폭음이나 폭식 이런 것으로 푸시면 절대 안 되고요. 화를 푸는 좋은 방법으로는 체육 활동, 예술 활동, 종교 활동 등등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자신한테 맞는 것을 하나를 꼭 찾으셔서 네, 화를 그때그때 네, 풀어내는 것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자면 자연계에는 천적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어떤 생물 종의 무한 번식을 막고 그 생태계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건데요. 예를 들면 그 진딧물의 천적은 무당벌레, 뭐 또 쥐의 천적은 뭐 올빼미나 고양이 등등인데요. 네, 스트레스와 화의 천적이 있습니다. 네, 잘 아십니다. 네, 웃음입니다. 이 웃음이 스트레스와 화를 모두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바탕 크게 웃으시고 이 스트레스와 화를 죽여버리시는, 날려버리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웃는 일이 많은 오늘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